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좀 굵직한 뉴스들이 한꺼번에 터졌는데요. 코스피가 또다시 4% 넘게 급등하면서 7,800대를 돌파했고요. 이 여파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재산이 무려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속에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고요. 정부는 부정 청약을 잡겠다며 역대급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또 4% 넘게 급등하면서 7,800대에 올라섰는데요. 이 코스피 급등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인 거죠. 기업 분석 전문기관인 한국 CXO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요. 이재용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 E&A, 삼성화재, 삼성전자, 우선주 등 7개 종목의 주식 평가액이 51조 6,593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숫자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회장의 주식 재산은 지난해 10월 10일에 20조 7,178억 원으로 처음 20조 원대에 올라섰어요. 그런데 불과 3개월 뒤인 올해 1월 21일에 30조 원을 넘겼고요. 30조 2,523억 원이었죠. 그리고 한 달 뒤인 2월 26일에는 40조 원을 돌파해서 40조 5,986억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50조를 넘긴 거예요. 6개월 만에 20조에서 50조로 2배 반이 된 겁니다. 이걸 좀 더 실감나게 비유해드리면요. 여러분이 은행에 2억을 맡겨놨는데 6개월 만에 5억이 된 거랑 같은 비율이에요. 물론 규모 자체가 천문학적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급등한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삼성전자 주가 급등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9,741만 4,196주인데요. 오늘 기준 평가액이 27조 8,117억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른 거냐면요. 이번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 4일 기준으로는 5조 6,305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5배가량으로 뛴 거죠. 상승률로 따지면 393.9%입니다. 거의 400%에 가까운 상승률이에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만 돈을 번 게 아닙니다. 삼성가 전체를 보면요. 홍나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의 주식 재산이 20조 8,359억 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0조 1,230억 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19조 2억 원입니다. 이 4명을 다 합치면 111조 6,184억 원이에요. 100조 원을 넘긴 거죠. 한국 CXO 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이에 대해서 삼성가 4명의 주식 평가액 규모가 전 세계 주식 부자 중 30위대에 포함될 정도로 상위권이라고 평가했었는데요. 단순히 삼성가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신뢰를 기반으로 선진국형 시장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 뉴스가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코스피 7,800이라는 숫자 자체가 불과 1인 연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 급등이 지속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과열인 건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한 종목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과 반도체 업황을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시점인 거죠.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홈플러스 이야기인데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슈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오늘 익스프레스 사업부 직원들에게 공지가 나갔는데요. 대상은 올해 5월 기준 선임 이상 직원 가운데 광역장, 지역장, 점장 같은 직책자를 제외한 인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고요. 퇴직 예정일은 이달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청하면 이번 달 말에 바로 나가는 겁니다. 희망퇴직이라고 하면 보상금이 중요하잖아요. 법정 퇴직급여 외에 근속연수에 따라 특별 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근속 20년 이상이면 기본급 기준 12개월치, 10년에서 19년은 10개월치, 4년에서 9년은 8개월치, 3년 이하는 3개월치가 나옵니다. 다만 근속 1년 미만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게 단순한 희망퇴직이 아니라 매각을 위한 사전 정리라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익스프레스 매각을 앞두고 조직 슬림화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인수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깔끔하게 정리된 조직을 넘겨받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고용 승계와는 별개로 잔류 인력 규모를 미리 조정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익스프레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홈플러스는 전날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전체 대형마트 104 개점포 가운데 37개 점포의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거든요. 104개 중 37개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에요. 왜 이런 상황까지 온 거냐면요. 회생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상품 공급이랑 운영 자금 확보에 부담이 너무 커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납품업체한테 물건을 받으려면 돈을 줘야 하는데 회생 중이라 자금이 원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운영 체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뉴스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동네 곳곳에 있잖아요. 특히 주거 밀집 지역에 많은 분들. 이런 점포들이 문을 닫으면 장보기 인프라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차가 없는 분들한테는 꽤 큰 불편이 될 수 있어요. 유통업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대형마트 업태가 이커머스에 밀리면서 생존 자체가 도전이 되는 시대가 온 건데 홈플러스 사태가 그 상징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뉴스입니다. 부동산 청약 관련해서 정부가 역대급으로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작년 7월 이후 분양이 이루어진 서울 등 전국 인기 단지 43곳을 대상으로 청약 당첨자의 부정 청약 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약 가점이 만점인 당첨자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청약 만점이 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현행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은 84점인데요. 이걸 받으려면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32점 만점을 받고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15년 이상이어야 17점 만점을 받아요. 여기에 7인 이상 가족이 함께 살아야 부양가족 점수 35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다 합쳐야 84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서울 주요 단지에서 만점 통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1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서초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당첨자의 청약 가점이 84점, 딱 만점이었어요. 이 단지는 당첨만 되면 약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거든요. 10억 원이면 웬만한 사람 평생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위장 전입을 해서라도 만점을 만들려는 유혹이 큰 거죠. 실제로 30세 이상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위장 전입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조사하느냐? 여기가 진짜 무서운 부분인데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당첨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가 최근 3년간 어느 병원에 가고 어느 약국에서 약을 탔는지를 다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당첨자 주소는 서울 강남인데 부모가 다닌 병원이랑 약국이 전부 부산에 있다. 그러면 같이 안 산 거 전에 아니냐? 위장 전입 아니냐? 이렇게 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득 실확인서도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이게 원래 의무 서류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서류를 안 내면 부정청약 의심 사례로 간주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방황제인 거죠. 앞으로 제도도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30세 이상 성인 자녀가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최소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1년에서 3년으로 3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단기간 전입을 통한 편법 청약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겠죠.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이 직접 밝혔는데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고요. 계약 취소에 계약금 몰수까지 당합니다. 10억 벌려다 계약금 날리고 전과자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뉴스는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특히 중요한데요. 정당하게 가점을 쌓아온 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편법으로 만점을 만들어서 당첨되는 사람이 줄어들면 정직하게 기다려온 분들의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코스피 급등으로 삼성가 자산이 100조를 넘기는 호재도 있었지만 홈플러스처럼 구조조정의 한가운데 있는 기업도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편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커지면서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도 이코노클립에서 꾸준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